4만 명의 노조원이 붉은 깃발을 들고 거리를 완전히 마비시켰을 때 세계 시장을 호령하는 초인류 기업 삼성이 내놓은 대답은 적당한 타협도 비굴한 양보도 아니었습니다. 침묵을 깬 경영진의 입장은 소름 돋게 단호했습니다. 공장 가동을 아예 멈추겠다는 거였죠. 2026년 1분기 삼성전자는 매출 134조 원, 영업이익 57조 원이라는 한국 경제사에 영원히 기록될 괴물 같은 실적을 터뜨렸습니다. 온 나라와 주식시장이 미친 듯이 환호해야 할 그 시각. 삼성의 심장평택 공장 앞 8차선 도로는 분노한 4만 명의 시위대로 새까맣게 뒤덮여버렸습니다. 노조가 경영진에게 들이민 청구서의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기존 성과급 기준을 버리고 전체 영업이익의 15%를 무조건 성과급으로 달라는 겁니다. 돈으로 치면 무려 45조 원입니다. 직원 한 명당 5억 7천만 원을 당장 쏘라는 평범한 직장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요구였죠. 하지만 진짜 공포는 45조 원이라는 청구서가 아닙니다. 그 탐욕에 칼을 빼든 회사의 잔인하고도 차가운 결단이었습니다. 무려 50년 동안 단 하루도 쉰 적 없이 한국의 거실을 책임지며 세계 1위를 찍었던 가전 공장 라인을 회사 스스로 셧다운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사상 최대 돈잔치라는 화려한 축제 뒤에서 5억 7천만 원의 청구서와 50년 된 공장 폐쇄라는 극단적 사태는 도대체 어떻게 연결된 걸까요? 뉴스의 얄팍한 포장지가 덮어버린 그 서늘하고 참혹한 진짜 바닥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계를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일로 돌려보죠. 매출 133조 9천억 원,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755%나 폭등한 그야말로 미친 잭팟이었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로 치면 작년 1년 내내 뼈 빠지게 번 돈보다 올해 딱 석 달 동안 번 돈이 7배나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57조 원이라는 이 거대한 황금산의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기묘하고 위태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수익의 94%, 즉 53조 7천억 원이 오직 반도체 부문 딱 한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가전과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내로라 하는 부서들이 피땀 흘려번 돈을 싹 다 긁어 모아도 겨우 6%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삶과 가장 밀착된 가전 사업부는 그 와중에도 수천억 원대 적자라는 피를 뚝뚝 흘리고 있었죠. 회사가 번 100원 중 94원을 반도체 혼자 멱살 잡고 끌어올린 심각한 기형적 호황. 이 초대박 덕분에 직원들의 통장 잔고도 터질 듯 불어났습니다. 2024년 사업보고서 기준 삼성 직원일 인당 평균 연봉은 이미 1억 3천만 원을 가볍게 뛰어넘었죠. 대한민국 상위 1%의 달콤한 열매를 넉넉히 누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같은 달평택 공장 앞은 이 달콤한 돈잔치와는 180도 다른 살벌한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4월 23일, 4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노란 조끼에 붉은 깃발을 흔들며 4시간이나 도로를 마비시킨 사람들. 이들은 삼성 역사상 처음으로 과반을 넘긴 7만 4천 명 거대 노조의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한쪽은 건국 이래 가장 미친 돈잔치를 벌이는데 다른 한쪽은 창사 이래 최대 노조가 아스팔트를 뒤덮어버린 지독한 모순. 바로 이 끔찍한 모순의 한가운데에 45조 원짜리 폭탄 청구서가 떡하니 놓여 있습니다. 이 45조 원을 진짜로 가져갈 국내 반도체 직원 7만 8천 명의 머릿수로 쪼개보면 노조의 요구가 얼마나 황당한지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직원 한 명 통장에 꽂힐 보너스가 무려 5억 7,200만 원입니다. 매년 따박따박 받아가는 1억 3천만 원대 연봉 위에 딱 1년치 보너스로 6억 원을 더 달라는 소리입니다. 30대 직장인이 밥 한 끼 안 먹고 꼬박 12년을 모아야 줄 수 있는 큰 돈을 파업을 무기 삼아 단 한 방에 뜯어내겠다는 억지죠. 이걸 우리 동네 국밥집 상황에 한번 빗대어 볼까요? 사장님이 밤낮 없이 불 앞에서 뼈 빠지게 일해 매출 1,000만 원을 찍은 날 갑자기 알바생이 불쑥 다가와 이렇게 통보하는 꼴입니다. 사장님, 오늘 판 돈 15%, 즉 150만 원은 제 보너스니까 무조건 따로 빼두세요. 제정신 밝힌 사장이라면 당장 가게 셔터부터 박살내듯 내려버리겠죠.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직원들끼리 현찰로 갈라먹는 순수익이 절대 아닙니다. 막대한 은행이자와 세금은 기본이죠. 당장 내년 반도체 생존 전쟁을 위해 R&D와 장비에 수십조 원을 다시 쏟아부어야 하는 회사의 피 같은 종잣돈입니다. 결국 이 45조 원짜리 청구서는 평범한 임금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피 튀기게 번 돈 절반을 7만 명,
귀족 노조가 먼저 싹쓸이하겠다는 지독한 약탈 구조를 도장 찍어달라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오만한 선전포고가 평택 거리에 확성기로 울려 퍼진 순간 삼성 경영진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분노가 임계점을 돌파해버렸습니다. 2016년 4월 23일 결의 대회 현장, 노조는 기어이 돌아올 수 없는 파국의 강을 건넙니다.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 동안 삼성 반도체 라인을 완전히 멈춰 세우겠다는 총파업 선언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피해 규모만 최소 18조 원에서 최대 30조 원,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의 멱살을 틀어진 거대한 인질극이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냈으니 이익을 나누자는 그럴싸한 명분을 앞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도 완벽한 억지에 불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성과급인 OPI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 즉 임금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애초에 총파업의 명분 자체가 될 수 없다는 명확한 판결이 있었죠. 그러니까 노조의 파업 예고는 애당초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적인 몽리였던 셈입니다. 상황이 국가 경제에 숨통을 조이자 평소 대기업 노사 분쟁에는 거리를 두며 한 발 물러서 있던 정부조차 굳은 표정으로 서늘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매서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삼성전자가 만들어낸 오늘의 결실은 노조 7만 명만의 독점적인 전리품이 결코 아닙니다. 묵묵히 피땀 흘린 수천 개의 협력업체, 삼성의 성장을 믿고 투자한 400만 명의 소액주주, 그리고 5천만 국민의 노후가 걸린 국민연금까지 모두가 함께 땀 흘려 일궈낸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니 반도체 라인을 통째로 인질 삼는 파업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 주무부처 장관이 개별 기업의 노사 갈등에 이렇게까지 수위 높은 강경 발언을 쏟아낸 건 헌정사상 지극히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국민 여론 역시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노조원들이 기어이 이재용 회장 자택 앞까지 몰려갔죠. 붉은 천막을 치고 선 넘은 시위를 벌이자 대중의 시선은 차가운 분노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 국민 70% 이상이 노조의 요구를도 넘은 탐욕으로 규정했습니다. 피 튀기는 반도체 전쟁 중에 벌이는 자해 행위라며 차갑게 등을 돌렸죠. 파업의 법적 명분도, 정부의 인내심도, 국민의 지지도, 결국 노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망망대해의 외딴 섬처럼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노조가 스스로 쥔 권력이 완전한 정점에 달했다고 오판하며 축하 샴페인을 터뜨리려던 바로 그 순간 회사는 가장 무섭고도 뼈시린 반격 카드를 조용히 꺼내들었습니다. 시계를 과거로 한참 돌려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전사업에 뛰어든 건 1970년대. 그 반세기의 묵직한 역사 한가운데 1989년부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돌아가던 말레이시아 세렘반 가전 공장이 있습니다.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부터 세탁기까지 한국 가정의 부엌과 거실을 가득 채웠던 그 친숙한 백색 가전들이 바로 이 생산 라인의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전 세계 시장으로 쉼없이 쏟아져 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가전시장 인류의 영광을 거머쥔 것도 바로 50년간 불 꺼진 적 없던 이 질긴 공장 라인들에 스며든 땀방울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5월 반세기를 묵묵히 버텨준 삼성의 이 낡은 심장 하나가 영원히 박동을 멈추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식기세척기와 전자레인지의 직접 생산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100% 전량 외부 하청으로 넘기겠다고 공식 선언해버렸죠. 말레이시아 세렘방 공장 역시 무거운 셔터를 내리고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여기에 중국 내가전과 TV, 판매 사업까지 올해 안에 철수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 중입니다. 결국 남는 건 냉장고나 에어컨처럼 그나마 마진이 많이 남는 대형 프리미엄 가전뿐입니다. 반세기 만에 처음 회사 체질을 매수로 잔혹하게 도려내는 피 튀기는 구조조정의 서막이 오른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반도체로 벌어들인 57조 원이라는 돈뭉치를 금고에 쌓아두고도 M1 가전 라인의 숨통부터 가차없이 끊어버린 걸까요? 그의 답은 자본주의의 냉혹한 계산서 위에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 전체 영업이익 57조 원 중 94%는 반도체가 혼자 벌어들인 돈입니다. 반면 가전과 TV를 담당하는 부서는 2024년 한 해에만 수천억 원 규모의 막대한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연말 단 한 분기에만 6천억 원이라는 끔찍한 적자 폭탄을 맞았죠. 회사 통장에 수십조 원이 들어와도 소용없습니다.
밑 빠진 독처럼 매달 수천억 원씩 피를 철철 흘리는 적자 부서를 끝까지 품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죠. 주주들과 약속한 25조 원의 배당금과 자사주 소각, 비용을 빼야죠. 여기에 피트기는 AI 반도체 전쟁에 쏟아부을 수십조 원의 투자금까지 떼어놓고 나면 회사 금고는 겉보기처럼 절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적자의 늪 한가운데서 귀족노조는 파업이란 목줄을 쥐고 흔들며 45조 원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현금 청구서를 들이밀었습니다. 결국 경영진의 결단은 빠르고 서늘했습니다. 돈은 못 버는 낡은 생산 라인, 인건비만 무겁고 파업 리스크를 키우는 비효율적인 가정공장부터 가차없이 메스를 대고 도려내는 것이었죠. 반도체의 사상 최대 호황이라는 화려한 조명 뒤에서 묵묵히 일했지만 결국 수익을 내지 못한 가전. 사업부 노동자들은 그 뼈아픈 적자의 대가를 공장 폐쇄와 하청 외주화라는 가장 비극적인 청구서로 돌려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경영진의 서늘한 응징은 단순히 낡은 가전 공장 몇 개를 도려내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조의 억지스러운 총파업 위협. 이는 결국 회사가 판 자체를 엎어버리는 인류 산업사의 오래된 금기를 깨는 파격적인 결정까지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2026년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 2026 무대. 전 세계가 주목하던 그곳에서 삼성 수뇌부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제조업의 역사를 뒤집을 섬뜩한 선언을 던집니다. 2030년까지 삼성의 모든 생산 라인을 AI 기반의 자율 공장, 즉 AI 드리븐 팩토리로 100% 바꾸겠다. 이 선언이 품은 파괴력은 일개 기업의 단순한 공장 자동화 계획을 훌쩍 넘어섭니다. 현실의 평택 공장과 소름 돋게 똑같은 쌍둥이 가상 공장을 서버 속에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와 불량을 가상 공간에서 미리 잡아내는 디지털 트윈 기술. 여기에 인간 개입 없이 AI가 스스로 판단해 기계에 명령을 내리는 에이전틱 AI까지. 이 첨단 기술들이 하나로 뭉치면 자재 입고부터 조립, 불량 검수, 그리고 포장, 트럭에 싣는 출하 과정까지 전부 인간 대신 정밀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도맡게 됩니다. 공장 내부엔 노동자를 위한 휴게실도 에어컨도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앞을 밝힐 환한 조명조차 사치죠. 24시간 365일 파업도 불평도 없습니다.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오직 기계 소음만 울려 퍼지는 완벽한 무인 공장. 그래서 글로벌 산업계는 이곳을 불 꺼진 공장, 즉 다크 팩토리라고 부릅니다. 노조가 파업이라는 낡은 20세기 무기를 꺼내 생산 라인을 멈추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삼성은 아예 파업할 노동자 자체를 공장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겠다는 가장 차갑고 무자비한 첨단 기술의 무기로 맞불을 놓은 겁니다. 노조가 쏘아 올린 파업 위협. 역설적이게도 이게 삼성의 완전 무인화 시계를 3년에서 5년이나 앞당긴 가장 강력한 가속 페달이 되었습니다. 이건 결코 삼성이라는 한국 기업 하나만의 독단적인 행보가 아닙니다. 거대한 글로벌 자본은 이미 인간 노동자를 비용과 리스크로 낙인 찍고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아마존은 물류 창고 자동화 비율을 7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향후 60만 명의 사람을 더는 뽑지 않겠다고 대못을 박았죠. 단순한 해고가 아닙니다. 아예 취업 입구 자체를 꽉 막아버린 겁니다. 테슬라 역시 텍사스 기가팩토리의 인간 인력을 불과 1년 만에 20% 넘게 가차없이 잘라냈습니다. 사람을 뽑고 공장을 돌려 매출을 키우던 100년 된 제조업 공식. 이제는 다릅니다. 사람을 기계로 치워 파업 리스크를 지우고 극강의 효율과 이윤만 쥐어짜내는 잔혹한 공식으로 완벽히 뒤집혔습니다. 100년 전 미국, 포드 자동차가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해 임금을 2배로 올리고 중산층을 키워냈던 그 혁신의 역사와는 정반대입니다. 2026년 한국의 대기업은 혁신의 대가로 노동자를 지우는 길을 택했죠. 그리고 노조의 45조 원 청구서는 그 끔찍한 다크 팩토리 시대로 질주하는 막차 엔진에 시원하게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이 화려한 기술 혁신과 노조 응징이라는 자극적인 서사이면 거기엔 언론과 대중의 관심에서 철저히 소외된 진짜 약자들의 서러운 눈물이 짙은 그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분노를 거두고 이 어두운 그림자를 똑바로 마주해야 합니다. 4만 명의 삼성전자 정규직 노조원들이 붉은 조끼를 맞춰 입고 5억 7천만 원의 보너스를 내놓으라며 평택 사업장 앞 아스팔트를 점거했을 때 바로 그들 등 뒤 공장 안에서는 어땠을까요?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똑같은 사원증을 목에 건 채 똑같은 라인에서 유해 물질을 마시며 구슬땀을 흘리던 35,7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삼성 사업장 전체 인력의 무려 21.6%, 10명 중 2명 이상이 파견이나 하청 소속입니다. 이들의 연봉은 1억 3천만 원을 챙기는 정규직 귀족들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저 최저임금 언저리를 불안하게 맴돌 뿐이죠. 정규직 노조가 사상 최대 실적을 자축하며 5억 원짜리 보너스 파티를 열어달라고 핏대를 세울 때 하청 노동자들의 얇은 월급 통장에 찍힌 성과급은 단 1원도 없었습니다. 어느 매장에 정직원 7명과 알바생 2명이 함께 일한다고 쳐봅시다. 정직원들이 매장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사장에게 수억 원의 보너스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다고 치죠. 그때 쥐꼬리만 한 시급을 받으며 묵묵히 바닥 기름때를 닦는 알바생들의 심정은 대체 어떨까요? 도대체 이 거대한 공장 안에서 누가 진짜 피 끓는 투쟁이 필요한 약자입니까? 그리고 누가 특권을 쥔 기득권 황제입니까? 진짜 참혹한 비극은 파업의 불길이 사그라든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노조의 무리한 파업, 누적된 적자로 가전 라인 전원이 끊기고 무인화 로봇의 톱니바퀴가 돌아갈 때 가장 먼저 무자비한 해고 칼날을 맞는 건 누굴까요? 5억 원을 요구하며 깃발을 흔들던 정규직 귀족들이 절대 아닙니다. 성과급 0원을 쥐고 묵묵히 땀 흘리던 3만 5천 명의 사내하청 직원들, 그리고 부품을 납품하며 하루하루 목숨줄을 버티던 1754 계영세 협력업체 직원들이 가장 먼저 차가운 거리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평택 공장 라인 하나가 돌면 직접 고용 5천 명의 협력사와 건설 인력까지 무려 3만 명의 일자리 생태계가 숨을 쉽니다. 라인 하나가 멈추면 이 3만 명의 일자리가 증발하고 그들이 밥 먹던 식당, 아이들 학원부터 동네 마트까지 지역 상권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끔찍한 연쇄 붕괴가 시작된 겁니다. 귀족 노조의 몰락이라는 자극적인 기사 이면에는요, 보너스 영원에 시달리는 하청 노동자 3만 5천 명의 비명 소리가 숨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 막대한 비용 청구서는 돌고 돌아서 결국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지갑으로 잔인하게 꽂히게 됩니다. 기업이 원가를 줄이겠다며 가전제품 생산을 해외, 하청으로 넘겨버리면 당장 인건비는 덜 들겠죠. 마트매대에 진열된 세탁기나 식기 세척기가 약간 싸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갤럭시 버즈 불량 사태 때 뼈저리게 봤잖아요. 깐깐한 품질 관리가 해외 외주사로 넘어가는 순간 내구성은 바닥을 치고 잔고장은 폭발합니다. AS 부품 수급은 한없이 밀리고 수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결국 귀족 노조의 탐욕이 낳은 외주와의 대가를요, 평범한 소비자들이 비싼 수리비로 평생 대신 물어주는 아주 교묘한 착취 구조인 겁니다. 이 거대한 사태가 향하는 끝, 과연 어디일까요? 통계청 데이터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향해 선명한 핏빛 경고를 던집니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 제조업 취업자는 438만 명, 무려 3년 연속 끝없이 추락 중입니다. 제일 절망적인 건 이겁니다. 내일을 책임질 15세에서 29세 청년 제조업 취업자가 단 1년 만에 6만 명 넘게 증발해버렸다는 사실이죠. 14년 통계 역사상 가장 끔찍한 참사입니다. 반대로 60세 이상 은퇴 세대 취업자는 도리어 5만 명이나 늘어났죠. 불 꺼진 공장을 로봇이 지배하는 다크 팩토리 시대. 여기서 가장 먼저 영원히 일자리를 빼앗기는 건 지금 교실에서 땀 흘리는 여러분의 자녀, 바로 우리 청년들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즉 KDI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반도체 수출이 10% 줄면 대한민국 GDP 전체가 6.78%나 곤두박질 친다고요. 무인화를 한다며 닫아버린 공장문 하나. 그게 청년 일자리 6만 개증발과 국가 성장률 추락이라는 무서운 파국과 정확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끔찍한 파국의 엑셀을 멈춰 세우고 우리 경제가 다 함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걸 막으려면 당장 뭘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업은 성과급 산정 기준을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전부 공개해야 합니다. 회사가 번 돈을 어떻게 나누는지 객관적인 데이터가 다 숨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조의 억지와 짙은 불신이 독버섯처럼 피어나는 겁니다. 투명한 데이터 공개만이 노사 간 무너진 신뢰를 살릴 첫걸음입니다. 둘째, 정규직들만의 잔치는 이제 끝내야죠. 사내 하청 노동자 3만 5천 명의 처우를 개선하고 다가올 혁신에 대비해 국가와 기업이 재교육 안전망 펀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계와 AI가 사람을 밀어내더라도
차가운 거리로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노동자가 새 첨단 직무로 넘어갈 수 있게 회사가 생존의 징검다리를 놔줘야죠. 셋째, 무인화 속도와 일자리 보존의 균형을 잡아줄 국가 차원의 노사정 대타협 기구가 절실합니다. 로봇이 사람을 밀어내는 속도가 통제 불능이면요, 물건을 사줄 시민들 지갑도 말라서 결국 자본주의 시장 전체가 무너져 내릴 겁니다. 낡은 집을 부수기 전에는요, 가족들이 안전하게 머물 임시 거처부터 튼튼하게 마련해둬야 합니다. 그게 상식이잖아요. 다크팩토리 도입 속도를 늦추고 고용 충격을 줄일 사회적 브레이크 장치를 정부, 기업, 노조가 목숨 걸고 함께 만들어야만 합니다. 영상을 마치면서 이 팍팍한 시대를 버티는 시청자 여러분께 아주 무거운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그 직장, 혹은 우리 아이들이 훗날 청춘을 바쳐 일할 그곳은요, 과연 5억 원의 보너스를 뻔뻔하게 요구하는 귀족 노조의 따뜻한 자리일까요? 아니면 보너스는커녕 언제 공장 셔터가 닫히고 로봇으로 대체될지 몰라서 매일 밤 불안에 떨어야만 하는 3만 5천 명 하청 노동자의 서늘한 자리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화려한 대기업 간판 뒤에는요,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져 서로 쳐다보지도 않는 두 개의 낯선 세상이 잔인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산업 현장에서 피부로 직접 겪고 계신 그 아픈 현실, 댓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외면하던 서로의 현실을 마주하는 것, 변화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선 반도체와 가전에 가려져 조용히 무너지는 중인 제조업의 또 다른 기둥, 자동차 부품 산업의 벼랑 끝 민낯을 아주 집요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화려한 경제 뉴스 이면에 진짜 진실을 꿰뚫어 보는데,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감춰진 진짜 현실을 끝까지 추적해내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